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 일단 생물 다양성을 보면 이 다양성이 크게 세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 안에서 이런 놈들 저런 놈이 있는 느낌이야. 이 사람이라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의 종 다양성. 종이 얼마나 많고 골고루 분포하느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사는 지역이 얼마만큼 다양히 분포하는가.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줍니다. 한 개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유전적 다양성.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것. 터키 달팽이는 달팽이들마다 껍데기 무늬랑 색이 조금씩 다른 거. 얼룩말은 얼룩말들마다 줄무늬가 좀 다른 거. 무당벌레는 무당벌레들마다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왜 높아야 되냐면 그래야지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개체가 많아서 멸종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시로 몇 가지가 있는데 씨 없는 바나나. 옛날에 미셸 바나나라고 있었어요. 얘 겁나 크고 당도도 높았어. 근데 상품성이 좋으니까 전부 다 그것만 심었어. 어떻게 심었냐면 줄기를 잘라서 심어버려. 그럼 걔랑 100%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자라거든. 또 거기에 줄기를 잘라서 심고 이런 식으로 농장을 꾸렸어. 근데 유전병이 돈 거야. 그래서 미셸 바나나가 싸그리 멸종해 버린 거야. 만약 그 안에서 다른 종류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심었다면 그 지역의 바나나가 멸종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멸종해버린 거야. 한 종류만 심어서. 야생에 있는 씨가 있는 바나나들, 무성생식했는 것이 아니라 줄기 잘라서 심었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씨앗으로 교배를 이제 꽃으로 교배를 해갖고 씨앗을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심어서 바나나를 키우게 되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아일랜드 대기근 똑같은 원리인데 아일랜드에서 주식이 감자거든. 근데 씨알이 크고 맛있는 감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감자만 계속 심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감자 마른병이 싹 돌게 되는데 다양하지 못하니까 싹 죽어버린 거야. 감자가 멸종돼요. 그래서 150만 명이 굶어 죽었어. 이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환경에 적응해서 그 개체를, 그 종족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이거. 그 다음 종다양성.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종이 많을수록도 당연하지만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랑 나 보면은 전부 다 네 가지의 나무가 있어. 근데 나의 한쪽, 즉 소나무만 너무 편중되어 있죠. 이러면 종다양성이 가가 더 높은 거예요.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이사슬이 한 줄밖에 없어. 풀떼기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뭐 뒤지가 있고 뭐 매가 있어요. 이렇게 한 줄이야. 근데 뒤지가 뒤졌어요. 멸종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위에는 뒤지를 먹고 사는 매가 멸종하겠죠. 그럼 그 밑에 메뚜기가 너무 대량으로 증식하겠죠. 그럼 벼가 그 풀이 멸종하겠죠. 그럼 먹을 거 없으니까 메뚜기도 멸종해.
파국이라고. 근데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대체 수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 사는 지역의 서식지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 그 다음에 위도별로도 날씨가 다르고 기온, 강수량, 계절 이런 환경 차이로 인해서 지구의 다양한 서식지, 즉 생태계가 있는데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 어디게? 그냥 다양성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게?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에 뭐 나무 종류도 많고 풀떼기 종류도 많고 벌레도 많고 생물들도 많아요. 근데 만약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누가 높으냐라고 묻는다면 완충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생생태계와 그 다음에 육지생태계를 잇는지 예를 들면 습지라든지 갯벌과 같은 애들 여기는 어떻게 돼? 물속에서 사는 애들도 살 수 있고 육지 속에서 사는 친구들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종다양성이 단위 면적당 보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갯벌과 습지 얘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이 방금 맞는 세 개의 다양성을 다 묶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 그 유지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랬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에 단순하게 되면 한 줄이게 되면 한 개가 멸종하면 다 멸종이에요. 먹이 사슬이 끊어져서 생태계 편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종이 다양하고 복잡하면 먹이 사슬이 막 얽혀가지고 먹이 그물이 됩니다. 그럼 한 개가 멸종하더라도 다른 애가 그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태계 평을 유지시키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물 자원을 되게 많이 얻어요. 인간들도. 의식주를 다 얻어요. 일단 주식을 보게 되면 주식은 우리 동양권에서는 쌀을 먹지, 서양권에서는 밀을 먹지,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를 먹거든. 아까 전에 북유럽 저쪽에 아일랜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감자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전부 다 뭐야?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입니다. 예. 그래서 식량 재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입는 옷도 목화에서 면, 양에서 양, 뭐 누에에서 비단 이렇게 얻어서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주택 재료, 나무, 풀떼기들은 건축을 지을 때도 사용을 한다. 뭐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데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원료, 살리실산을 얻습니다. 그걸 계량해서 아세틸살리실산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아스피린이에요. 푸른 곰팡이한테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얻었습니다. 주목나무 열매에서 항암제, 총자구동에서 진통제, 팔각에서 독감 치료제,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각각 얻을 수 있습니다. 이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과 종들의 생물들에게 뭐를 얻고 있어? 의약품들을 얻고 있다. 그 다음에 생물 유전자죠. 병충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병충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뭐 벼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해충 피해 없이
키워내서 작물의 양을 늘려줄 수 있어요. 파란 유전자를 얻어서 파란 장미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 사회적 심리적 가치, 생태계는 사람에게 휴식 공간,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생태 관광 이런 역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 그럼 이제 알겠어. 생물 다양성이 뭔지도 알겠고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알겠어. 그럼 이거 잘 유지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소하는 원인을 알고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식지 파기와 단편화예요. 나무 베고요. 습지를 매립해갖고 땅으로 만들어 쓰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식지가 없어져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서식지의 단편화. 도로 짓고 택지 짓고 개발하고 이러면서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된다. 그렇게 되면 넓은 이제 그 영역을 가져야 되는 제일 최상위 이제 먹이사슬에 위치하고 있는 종들이 멸종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넓게 가지고 있냐면 사냥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에서 막 자꾸 사냥하고 이러면은 이제 실패 확률이 올라가고 맨 위에 애가 죽어. 그럼 그 맨 밑에 있는 애들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죽어. 먹을 게 없어서. 차례대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서식지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거 뭐야 높은 먹이사슬에서 높은 애들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큰 영향을 끼쳐지게 된다. 불법 포획과 남획 막 잡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사냥하고 이래버립니다. 그 다음 외래종의 유입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애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왔는 블루길, 뭐 베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못 먹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토종생물들을 다 먹어버려. 혹은 토종생물의 먹이들을 다 먹어버려. 그럼 종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시박, 다른 애들 못 자라게 생장을 방해. 뉴트리아, 우리 이게 고기랑 털을 목적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잘 안 팔렸어요. 한 80년대 이럴 때 이거 한 마리당 30만 원씩 팔았거든. 그때 80년대 이렇게 공무원들 월급이 한 30만 원, 15만 원 이랬단 말이야. 공무원들 월급보다도 많은 고기였단 말이야. 사 먹는 사람이 없지. 누가 돈 주고 쥐고기를 사고. 그게 결국 어떻게 돼? 농장이 망해요. 그럼 이걸 다 폐기시키고 폐사시키고 없애야 되는데 놔두고 간 거야. 얘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낙동강일대를 점령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누구야? 수달 같은 애들의 서식지를 뺏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먹어버려. 근데 개체수가 좀 많이 잡혔어. 현상금을 많이 걸었어.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아까 쌤이 얘기했어. 이것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라고 그랬지? 서식지 파괴가 단편화예요. 가장 큰 원인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 쓰고 이런 것들.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은 도로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짓는 거야. 이렇게 뚫어버리지 말고. 그럼 얘가 연결돼서 서식지가 조금 넓게 확보가 될 수 있죠. 그럼 최상위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개체들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럼 좀 크게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여기는 건들지 않기로 약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법 같은 걸로 법률 제정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못 잡게 하고 멸종위기종 해가지고 보건사업 진행 같은 거 하고 종자은행을 통해서 유전자를 관리하고 검역을 강화해서 외래종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이거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협약을 맺어요. 람사르 협약.
습지를 보존하는 협약이죠. 뭐 기타 여러 가지 협약을 이렇게 맺어서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